안녕하세요. 장애인 재활 상담사 김영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발달장애인 조력자의 퍼실리테이션 기법입니다.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현장에서 경험한 저의 실패와 성공이 담긴 실행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강의는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직업을 가지신 장애인 복지 실무자분들을 위해 준비된 내용입니다. 발달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장애인 복지 실무자분들이 하시는 일을 크게 나누어 본다면 개별 지원과 집단 활동으로 나뉘게 되죠. 아마 대부분의 실무자분들은 두 가지 방식을 모두 겸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퍼실리테이션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하고 듣고 기록하는 모든 활동 과정에서 중립적인 입장에 서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중립적인 입장이란 것은 곧 발달장애인과 조력자가 동등한 입장에 선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실천 방법을 잘 따라하기만 하셔도 여러분이 함께하는 발달장애인과 조금은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가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발달장애인 조력자의 퍼실리테이션 강의는 총 3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활동 진행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수평적 관계 만들기, 두 번째, 발달장애인의 이야기 이끌어내기, 세 번째, 활동 기록 및 평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수평적 관계 만들기입니다. 발달장애인과 조력자의 수평적 관계 만들기 방법으로 조력자 캐릭터 만들기와 아이스 브레이킹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력자의 캐릭터 만들기인데요. 여러분, 저의 오늘 하루 일과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오늘 아침 9시에 회사에 출근하면 팀장으로 낮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12시가 되면 점심 식사를 하러 가죠. 저녁에 퇴근을 하고 친구들과 만나면 친구 모드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김영아라는 한 사람이지만 시간과 장소,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른 캐릭터로 살아가게 됩니다. 발달장애인 조력자로 일하는 저의 업무 시간을 정리해 보니까 저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개별 지원 활동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집단 활동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활동을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저의 캐릭터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먼저 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할 때의 저입니다. 예를 들어 직업적응 훈련이나 학습 지도 프로그램을 할 경우인데요. 이때는 저를 지원자라는 캐릭터로 설정을 합니다. 철저히 목표 달성을 위해서 밀어주고 끌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개별 지원을 하는 경우인데요. 사례 지원이나 사람 중심 실천 혹은 개별 지원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저는 옹호자로서 캐릭터를 설정하게 됩니다. 옹호자란 것은 그들과 한 목소리를 내어주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직장 상사분들과 함께 중국집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볶음밥이 너무나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와 함께한 저희 상사분들이 다들 짜장면을 시키시는 거예요. 저로서는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때 어떤 한 분께서 저는 볶음밥으로 메뉴를 변경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신이 나서 저도 볶음밥 하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옹호의 힘입니다. 개별 지원의 경우 발달장애인 분이 조력자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옹호를 해주고 같은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집단 활동을 하는 경우인데요. 자조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 같이 욕구 중심의 집단 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조력자가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바로 중립적이고 수평적인 동등한 회원으로서 제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발달장애인 조력자는
자신이 어떤 활동을 진행하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캐릭터로 옷을 갈아입어 주셔야만 합니다. 자, 발달장애인과 조력자의 수평적 관계 만들기 두 번째 방법으로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방법과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기에 앞서서 작은 것에서부터 발달장애인과 조력자가 동등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몇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호칭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대부분 복지 현장에서 조력자는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데요. 권위적인 느낌 때문에 다소 수직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이 호칭을 동등하게 누구누구님 혹은 멘토 멘티님으로 부르거나 각자의 별명으로 바꿔 불러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 경우에는요,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부드럽고 수평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사례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발달장애인에게 주도권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주도권이라는 것은 큰 게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부터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회의에 참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회의 진행자가 여러분에게 오늘 회의 시간에 쉬는 시간에 틀어드릴 음악을 한번 골라보세요. 혹은 오늘 저희가 사용할 매직의 색을 선생님이 좋아하는 색으로 골라보세요. 또는 간식을 고르세요. 회의할 장소나 자리 배치를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제안해 주신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내가 오늘 회의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겠죠? 발달장애인 분들에게는 이런 사소한 권한을 주는 것이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네, 저와 같은 조력자들은 대부분 내가 발달장애인 분들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이 부담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수평적인 관계는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프로그램을 하면서 만났던 한 여성 발달장애인 분이 계세요. 이분이 자기 옷을 기가 막히게 잘 접어놓으시는 거예요. 저는 대충 던져놓고 막 뚫뚫 말아놓고 대충 해놓고 사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안을 드렸어요. 누구씨 저한테 옷 개키는 방법 한 번만 알려줄래요? 배워보고 싶어요 라고 말이죠. 사소한 것일수록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는 방법이나 손 씻는 방법, 옷 정리하는 법처럼 사소한 것들을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거나 가르쳐달라고 해보세요. 관계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발달장애인 분들과 함께 실천했던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 사례 4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래시계 활용법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다 보면 유독 발언권을 이제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죠. 프로그램에서는 조력자가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동등한 관계는 깨져버립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저는 모래시계를 사용하는데요. 숫자나 글자를 알지 못하는 발달장애인들이 시각적인 방법으로 시간을 알려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죠. 모래시계는 실물 모래시계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매우 간편하고 좋습니다. 자, 시간의 경우에는 참여자분들끼리 합의한 시간으로 정하시면 되세요. 우리 공평하게 3분씩 이야기하기로 해요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말할 때마다 모래시계를 놓고 공평한 시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조력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3분을 활용해야겠죠. 자, 이때 어떤 사람이 1분만 말을 하고 침묵을 했습니다. 그 경우에도 나머지 2분의 시간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은 주인공의 시간이니까요. 두 번째 방법은 사진수다입니다. 자,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통 프로그램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면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일과가 잘 생각이 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먹은 점심 메뉴조차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자, 요즘 핸드폰 없으신 분들 거의 없으시죠? 일주일 동안에 내 일상을 담은 사진을 찍어보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사진은요, 지난주 제 일상의 사진입니다. 되게 별거 없죠? 네, 지나가다가 본 칼 가는 트럭, 친구와 함께 마신 커피, 문구점에서 산 스티커, 점심에 내가 먹은 떡국, 침대맡에 있는 인형, 이런 별것 아닌 내 일상을 사진으로 담아서 서로 보여주면서 일상을 나누는 겁니다. 글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이 사진으로 일상을 나누게 되면 표현하기도 쉽고 훨씬 재미있게 풀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꿀팁은요, 특별한 사진이 아니라 별것 아닌 일상적인 사진일수록 긍정적인 반응을 조력자가 보여주시는 게 좋다는 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소리 수다입니다. 자, 사진으로 수다를 떤다면 이번에는 소리로 나의 일상을 나누는 방법도 가능한데요. 평소에 들리는 소리를 녹음해 오고 참여자들끼리 편하게 나누는 방식입니다. 엄마가 설거지 하시는 소리, 전철이 지나가는 소리, 친구와 수다 떠는 소리, 밥 먹는 소리, 우리 집 강아지 소리처럼 일상적인 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주면서 나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어 라고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물론 조력자인 저도 동등하게 실천을 해야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질문 카드 만들기입니다. 주로 집단 활동이나 자조 모임 첫날에 자기소개할 때 활용하면 좋은 방법인데요. 여러분들 자기소개할 때 뻔한 공식처럼 늘 같은 질문이 반복이 되죠. 재미도 없고 너무 지루합니다. 기억에 잘 남지 않아요. 자, 비어있는 카드나 색종이, 거기에 펜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참여자분들이 각자 하고 싶은 질문을 자유롭게 적도록 하는 겁니다. 만약 글쓰기가 어려운 발달장애인 분이 계시다면 조력자분이 도와주셔야겠죠. 자, 카드에 질문을 쓴 뒤에 질문 카드를 뒤집어 줍니다.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카드에 있는 질문을 보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사례를 한번 보시면 위트 있고 재밌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렇게 질문 카드 방법을 활용하시면 자기소개하는 분위기를 매우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방법 4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시를 들 때 단순하고 사소한 것을 보여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만약 사진수다에 내가 먹은 화려한 뷔페 음식이나 해외여행 다녀온 사진을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너무 부담스럽겠죠. 내가 먹다 남은 삼각김밥 혹은 잠옷처럼 별것 아닌 예시를 들어주셔야 발달장애인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조력자의 퍼실리테이션 실천 방법 첫 번째, 조력자의 캐릭터를 설정하라. 오늘 나는 지원자인가, 옹호자인가, 퍼실리테이터인가, 내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확실히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퍼실리테이션 실천 방법 두 번째, 아이스 브레이킹 기법 4가지 실천하기, 모래시계 활용법, 사진수다, 소리수다, 그리고 질문 카드 만들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력자도 동등하게 참여하고 쉬운 예시 들어주기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제가 전달드린 내용 어렵지 않게 실천 가능하시겠죠?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재활상담사 김영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